자, 시작해볼게요. 네. 자, 현재 시간 2023년 7월 9일 오전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영점의 78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최악의 하루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로 두 분을 모셨었는데 한 분은 지금 취침 중이시기 때문에 네. 다음에 뵙는 걸로 마음만 하고 같이 하는 거. 네. 일단 파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세. 네. 방송에 미친 새끼. 파인입니다. 새끼까지라고는 안 했는데요, 제가. 뭐 요즘 열정. 그게 그거죠. 네, 열정. 그거 잘 쓰시더라고요. 뭘요? 열정. 잘 따먹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신 거 또 열심히 따먹어야죠. 그러니까요. 뭐라도 좀 살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초롱이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잠적. 네. 연락이 안 받네요. 지금은 또 녹음 시작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메시지를 남겨놓고 전화 주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출발해도 녹음 끝났을 것 같으니까. 예. 네. 또 모르죠. 이렇게 늦게라도 택시 타고 오시면은. 근데 이제 녹음을 그것도 일부러 더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또 그런가요? 네. 다음이 또 있으니까요. 네, 아쉽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댓글이랑 후원 소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스트리트 요거를 한참 안 하시다가 이제 또 네. 갑자기 하시게 됐어요. 댓글을. 댓글을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네. 있었는데 해야죠. 그렇죠. 네, 저랑 초롱님이 좀 쪼았죠 이거. 하셔라 빨리. 예, 그 댓글이랑 후원 지분이 계시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초대꾸알. 일단은 무한단물님이 싱스트리트 에피소드에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무한단물님. 네. 되게 든든한. 네. 거의 빌바님한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다빈치라면 여기가 메디치 가문이고 이런 그쵸. 느낌인데 네. 지각을 좀 한다. 지각하는 메디치. 근데 대주주님께서는 사실 그럼요.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셨다가 나갔다가 하실 수 있어요. 일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예, 그렇죠. 댓글이 사실 저희 둘이 달아놓은 댓글이라서 좀 의미가 없네요. 네, 그래도 제 거는 그냥 코코 관련 얘기였고 발음이 구려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추천드렸던 음악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마 첫 녹음이셔가지고 첫 녹음 때, 그래서 좀 이 약간의 되게 오돌오돌 제가 무슨 말인지 진짜 기억도 안 나 때였거든요. 네. 오돌오돌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마 좀 스스로 재발절인 느낌으로 발음이 구렸다 이렇게 남겨주시지 않았나. 발음만 구렸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걸로 몰았어, 그냥. 제가 발음만 구렸던 겁니다. 라는 식으로. 발음만 구린 걸로 이제 프레임 짜셨군요. 네, 그쪽으로 좀.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방송에 미친. 네, 박미세죠.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가오갤 관련 댓글을 보도록 하죠. 가오갤에도 또 무한단물님이 또 후원을. 네, 또 5,000원. 5,000원 해주셨습니다. 또 무한단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댓글. 후원 감사드리고요. 깔끔하게 또 다음 음악에. 또 근데 사실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러네요. 또 저희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딱히 이렇게 인기 있는 멤버는 아니에요. 자, 빌런월드컵에 소대가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세 분 다 영화 찍으면 빌런 역할 충분히 가능한 멋진 목소리다 하고 이렇게 또 특유의 과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나 목소리로 치면 사실 소대가리님이 개성으로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흑인 래퍼스러운 느낌. 네. 그쪽으로는 또 뭔가 또 이 경상도 사투리의 플로우가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빌런 역할을 소대가리님이 또 하셔도. 그렇죠. 네. 약간의 묵직하게. 팀버튼 시절의 펭귄 같은 그 정도의 포스? 또 저희가 또 엊그저께 또 뵈고 왔죠. 네네네. 네. 그 정도의 포스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포스가. 임모탄 정도도 할 수 있고. 가능하죠. 빌런으로 하시면은 또, 은근히 또 귀여운 캐릭터도. 귀여워요, 사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귀엽더라고요. 네, 귀여우시죠. 임모탄이랑 맞다이 까도, 이기실 것 같아요. 소 잡는 칼 들고 싸우시면은. 그쵸. 금방 발골해버리실 것 같아요. 그런 포스를 갖고 있어요. 네모난 이렇게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식도? 네, 중식도 같은 걸로. 중식도로는 소 발골 못하죠.
아, 그런가요? 발골하는 칼도 따로 있죠. 네, 날카롭게. 아, 또 이제 전용 그게 있으시니까. 아, 그렇죠. 네네. 자, 댓글 이제 두 번째. 2부. 네, 2부의 댓글. 여기 또 여행생활자님이 다셨네요. 네. 또 일단 여행생활자님이 자주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참 감사해요. 상구 방송에서도 맞아요. 상구에도 잘 남겨주셔서 아마 19 톡각방 19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추측이 되는데 네네. 어떤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추측하면 좀 실례인가요?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것도 또 괜찮지 네네. 않을까. 네, 야, 슬쩍 오셔가지고 제가 여행생활자입니다라고 밝히실 날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분명 지금 톡방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거죠. 아시나요? 좀 정체를? 아니요, 잘 몰라요. 저는 누구 추측 가는 분이 있긴 한데. 아, 그런가요?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또 읽어드려야죠. 빌라 월드컵인데 얼평의 탈모인 비애까지 흐흐. 2부 정말 재밌네요. 저희 또 텐션이 나름 살았던 에피소드죠. 이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또 그 이후로 약간 방송에 대한 열정. 네, 맞아요. 들음 욕심. 이때 약간 조금 재미가 붙지 않았나. 요때 좀 해볼만하다. 씨발, 족밥인데? 족밥까지 할만한데 이렇게 전문 영역으로 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네, 죄송합니다. 또 무한다물님이 또 5,000원. 시원하네요. 시원시원하게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한다물님. 그렇죠. 지각할 때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연락 조절되는 게. 그럼요. 꼭 깔끔하게 걱정 안 하고 애매하게 기다리게 안 만들고 시원시원하게. 중간이 없어요. 네, 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댓글 플래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도 한번. 범도 한번 갈까요? 네, 뭐 별게 없어서 여기도. 그렇죠. 네, 또 소대가리님이 파인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또 이게 또 대사를 패러디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진실의 방으로 가면 뭐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헬멧 쓰고 일단 머리는 안 맞으니까. 제가 또 아이언맨 헬멧이 있어.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득템 하셨죠? 네, 득템했죠. 그거 재밌더라고. 집에 가서 또 혼자 깔짝깔짝 놀았네. 설명드리자면 그 아이언맨 헬멧 굿즈 있잖아요. 진짜 헬멧. 그거를 최근에 득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키에서 따냈습니다. 제가. 그럼 영키 1위를 해가지고. 그럼 아이언맨 헬멧 쓰면은 뭐 맞아도 괜찮다.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게. 얼마죠, 그게? 한 몇십만 원 하던데. 그걸 어떻게 경품으로? 가강 형님이 시원하세요. 시원하시네. 그래도 뭐라도 답례를 하셨습니까? 감사하다는 말로 답례. 말만 했습니다. 네. 말로만? 네. 만족도에 비해서 말로만 하는 건 좀. 아니 그럼 당장 그때 뭐를 해드릴 수도 없잖아. 너무 표정은 완전 흡족한 미소. 정신 없었어요 그때. 그래도 뭐 지금 일요일이니까 네네. 월요일쯤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소한 마음이라도 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님께서 마동석 형님이 이 에피소드를 듣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영화 평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깠죠? 네, 살짝 좀 깠죠. 이제 좀 식상하다.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만하십시오. 그만해요? 천만엔 쌍천만인데? 계속 해주세요. 네. 쌍천만이니까요. 네. 또 천만 영화인데 후속 안 낼 수 없죠. 또 이런 영화가 있는 게 또 한편에서는 시원하게. 그럼요. 이거 범도마저 없었다면 그러니까요. 영화관 다 문 닫을 뻔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파트 2 댓글 볼까요? 일단은 자, 조떼꾸알 해달라는 파이님 댓글 달아주셨고. 제가 이때 조떼꾸알 해달라고. 그때 또 외쳤던 게. 효과음 특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파인 옷 입고 진실의 방으로 이제 소대가리님이 어떻게 뭐 의문 유사성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인 옷 입고 진실의 방으로인지 파인 옷 입고 진실의 방인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제 띄어쓰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브이넥 같은 옷을 입고 진실의 방으로 옛날에 비가 플러스에서 입었던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 걸어서 내려버릴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실의 방이 아니라 열정의 방. 섹스 어필 같은 느낌인가요? 닫혀 있는 방. 뭐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방. 그런 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이거 약간 고백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방력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스트레이트여가지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소대가리님이 2,000원 후원해 주셨고 무한덜무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대주주님 들이세요, 네, 두 분이. 회장님들이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지네와님이 이짠스 또 이짠스? 이짠스? 갑자기? 으로 네네. 달아주셨어요. 그 이제 유행어로 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게 그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는데 네네. 원래는 발음을 네. 이렇게 뭐 제가 뭐 침착맨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이짠스 이렇게 좀 얇아 킹받게 하는 건데 네네. 그 당시에는 그냥 정말 튀어나온 거군요. 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히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유행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냥 오늘 어쨌든 유행어 제조기로 지금 거듭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열정 한번 또 열정 허파 뒤집어진다. 네, 허파 뒤집어진다는 또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게 또 저 김영남 캐릭터가 네네. 울산이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오랜만에 좀 들어봤어요. 허파에 바람 들었나 이 새끼야 이런 거 뭐 비슷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느낌이군요.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플래시편입니다. 네. 1556 1056 6980 1056 6980 님께서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번 방송은 교양 방송이 느낌이 난다. 이분 이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양이 일할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쌉소리만 하다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일부는 좀 그래도 뭔가 그랬나요? 정보 전달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부는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이거를 보고 일부를 살짝 다시 들었어요. 어제. 네. 근데 전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없던가요? 네. 그렇군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또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이 정도가 교양이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멈출 수가 없겠네요. 또 하드코어한 또 교양을 또 하드코어하게 또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댓글 감사드리고 자 파이님이 줄거리 투머치하게 해버렸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잔소리를 또 많이 했죠. 네, 줄거리 길다고 좀 혼났습니다. 그죠. 원래 줄거리가 한 30분 나왔죠? 네네. 근데 편집본에도 그렇게 많이 줄여지진 않았더라고요. 줄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줄이는 것이 사실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줄거리를 줄여야 되는 이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제가 대본을 영화 보고 나와서 진짜 거의 바로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통째로 옮겨놨다라고 봐도 돼요. 따끈따끈하게 대본에다가. 그래서 아마 좀 축약 과정을 스킵해버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럼 다음에 근데 또 그 다음에 줄거리 소개에서는 아주 또 컴팩트하게. 네, 3구 방송에서는 또 제가 또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또 그 정도가 이제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로 맞춰준 것 같아요. 맞아요. 한 5분 정도? 네. 하는 걸로.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댓글인데 일단은 소대가리님이 2,000원 후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다음에 제목에 의문유사성 개그를 하셨네요라고 파이님이 또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의문유사성에 대한 거는 항상 제가 그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마케팅 요소로는 쓰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유사성을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건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인식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인데 그게 웃기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문유사성이 쓸모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그로 쓰시는 분들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문유사성 그 자체로는 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좀 발을 빼시네요. 발을 뺀다라기보다는 의문유사성 개그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잣대가 많은지. 그냥 개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약간 좀 개그로 치신 것 같은데. 개그가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제목을 어떻게 개그를 칩니까? 개그를 쳐놓고 안 쳤다고 또 이렇게 잡아떼는 건 또 처음이에요. 아니요, 이건 개그 아닙니다. 이건 개그 아니고 이제 마케팅 요소로서 제목을 좀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면 뭐 근데 또 이거 계정 주시니까 PD님이시니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약간 비아냥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의문유사성 개그는 반드시 네네. 철폐되어야 된다. 예, 이 시대의 학습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싸움을 혼자서 외롭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가치일수록 네. 고독하게 싸워 나가야겠죠. 네. 그냥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의문유사성으로 개그를 한다는 거는 네. 뭐랄까. 뭐 권위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아 근데 또 그쪽 시장이 있어요. 아재 개그를 또 좋아하시는. 예. 네, 또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그냥 오픈 톡방에 모여서 네. 그런 분들만 거기서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격리를 시키려고 하세요 사회에서?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개그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답답하네 정말. 근데 뭐 어머니사성 유저는 아니신 걸로 제가 뭐 유저는 있는데. 아니지만 이게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살아야 가기도 하지만 네. 이 사회는 감옥도 있죠. 아니 뭐 감옥까지 나오고 그럽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이지만 격리할 사람은 격리시키는 게 또 이 사회의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살벌해. 저 지금 이 방에 갇힌 것 같은데요. 문 안 열립니다 이거. 도망가시려면 에어컨 뜯고 도망치셔야 됩니다. 살벌합니다, 여러분. 네네. 여기 또 옮기셨잖아요, 새 스튜디오로. 네네. 여기가 사실 진실의 방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 또 좋네. 여기 햇빛도 안 들어와서 진짜 방송 기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앉혀놓고 방송 찍어만 내라. 계속 토크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이죠. 나이트 시네마님이 이 셋 조합을 난장크루로 명명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세로 드립은 아니겠죠? 이난로? 네. 그건 아니죠. 근데 또 이게 난장크루하고 그 밑으로 내렸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띄어쓰기가 그 줄띠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한 줄로 소화해도 될 정도의 분량인데 굳이 이제 띄어쓰기를 했다. 근데 왠지 나씨님이면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또 여기도 빌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문유사성 메피스토 정도 된다라고 제가 좀 명명을 해드렸거든요. 글쎄요. 요 상황을 또 즐기는 게 있습니다. 나씨님이. 그러니까 그 의문유사성 때문에 고통받고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악어와 악어의 관계이기도 해요. 사실 약간 그런 부분이 또 그걸로 또 그렇죠. 계속 서로 비난하면서 찔란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의문유사성 개그의 진짜 나쁜 점이 이겁니다. 개그를 해놓고 사람들이 웃기는 것도 웃기면 또 좋아하고 또 그걸 듣고 괴로워하면 그것도 보고 또 좋아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만 행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행복합니다. 의문유사성 유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행복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개그입니까 이게. 같이 웃으려고 하는 게 개그인데 웃으면 웃겼다고 좋아하고 아니 이 사람 여기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해를 모르겠네. 이 세상에 제가 이 세상에서 뭐 기여한 바 없지만 이런 바에서 좀 기여를 해야 혼자 자경단 활동하겠답니다. 항상 이제 다크나이트로 우리 맥락과 연기와 표정과 어떤 그런 능청스러움 이런 쪽으로 좀 가야지 이렇게 말초적인 걸로 계속 개그를 하다가는 발전이 없다. 그 단계가 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받아쓰기만 하는 느낌이에요. 장문을 하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좀 그만해요. 그만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댓글 소개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댓글 소개해봤고요. 이제 영화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최악의 하루 2016년 작품이죠.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연애썰 한번 풀어보자 해서 기획된 거잖아요. 지금 이 영화 선정이. 근데 뭐 저희 뭐 이야기가 이것저것 나왔었는데 결국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초롱이님이 하고 싶다고. 초롱이님이 선택하신 거 맞나요? 거의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런가요? 네. 그러고 안 나타나셨네요. 저희에게 이 영화를 던져주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홍철 없는 홍철 특집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또 그게 의외로 또 재밌게 뽑히기도. 그렇죠. 네. 한번 또 감독 소개부터 먼저 이 해볼까요? 영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이거를 제가 뭐 언젠간 모르겠는데 한 2019년 뭐 이쯤 한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저도 이 영화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볼 땐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번에 좀 자세히 보고 뜯어보고 하니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로 또 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숨겨 있는 어떤 장치랄까, 뭐 이야기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표정의 의미 같은 게 더 잘 보이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감독분이 초롱이님이 이 감독 되게 좋아한다고 대본에 써주셨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러니까 특유의 본인의 어떤 톤이 있어요. 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데 약간 에세이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담담한 느낌? 네, 담담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 그림을 잘 만들어요. 아, 네, 맞아요. 미장센이 되게 이쁜 걸로. 미장센이 되게 예쁘게 잘 더 테이블에서도 여배우들의 그렇죠. 비주얼을 잡아내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게 또 영화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넷플릭스에서 그 아이유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아이유를 두고 그 4명의 감독이 단편작을 만든 게 있어요. 페르소나라고. 거기서도 밤을 걷다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요 페르소나 4개의 작업 중에 이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서 근데 뭐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봤던 이 최악의 하루가 같은 감독이었구나. 네, 그걸 알게 돼가지고 요 감독님이 좀 친해. 좀 친해 김정관. 좀 하네. 네. 전 더 테이블을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관에서 봤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그냥 테이블 카페에 앉아서 그쵸? 테이블 하나 놓고 영화를 이렇게 테이블을 오고 가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공간이 이야기가 묻어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감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작업을 했는데 요거는 좀 평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심지어 아이유가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아이유 좋아하시잖아요. 아이유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평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제 원래 그 일본의 원작이죠. 조제 호랑이 물고기. 네네. 그거를 리메이크한 조제라는 영화를 한국판으로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이것도 좀 욕을 먹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담담한 작품들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로 이번 작품은 재밌더라고요. 최악의 하루. 좀 슴슴한. 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75년생이신데 작업을 근데 그동안 되게 많이 해오셔가지고 조금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나리오는 많이 좀 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빛나 보이는 작품들 그런 거는 좀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인 한예리 배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바로 그냥 넘어가나요? 이렇게 어떤 영화 디테일적인 부분으로 배우 소개 이제 한예리 배우에 대해서. 네. 한예리 배우도 되게 그 본인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아이덴티티가 되게 확실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은 외모죠. 배우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 뭐 외모나 이런 게 그 딱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배우의 상의 느낌은 화려한 눈코입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더 특색 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무용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뭔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랑 접근법이 다르지 않을까. 좀 더 동물적인 느낌일까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피사체로서 어떻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 뭐 몸의 자세 같은 것도 네네. 되게 좀 남다르지 않겠나요? 그렇죠. 선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배우는 어깨로도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걸 많이 연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 몸 전체를 다 보여주는 샷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네. 걸음걸이랄지 네. 그런 것들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주목할 만한 배우가 사실은 한예리가 원톱이죠. 네, 그렇죠. 뭐 권율 배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약간 장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희준 배우가 조금 흥미로웠어요. 여기에서 이거 되게 능청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 그 되게 이상한 궤변을 막 늘어놓는데 그 연기가 그러니까 완전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미친놈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 이야기를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와, 이 새끼 진짜 미친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미친놈이라고. 네. 뭐 그냥 뭐랄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삶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을 되게 포장 잘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이지 않나. 네네. 그걸 표현을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 배우가 이런 소규모 영화에 또 그냥 좋아하죠. 이렇게. 시간 내서 출연해주는 거 네네.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극단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 극단 생활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뭐 독립영화 같은 데 나와서 출연료 받으면 근데 그걸로 그냥 회식비 내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멋지네요. 선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뭐 배품 요런 거 정도를 하시는 분이죠. 네네. 그리고 이 료헤이로 나왔던 일본 배우분도 있는데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필모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김정관 감독이랑 이전에 한번 작업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제 그 인연으로 출연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료헤이 캐릭터가 외국인으로 설정된 것 때문에 또 가져오는 또 재밌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배우들은 이제 요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줄거리 소개해볼까요? 네, 줄거리에 들어가 봐. 줄거리의 장인이죠. 근데 너 이거 줄거리가 사실 별게 없어요. 네, 장인이시니까. 깔끔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이런 쪽은 사실 우리 이분이가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성대모사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쪽으로 근데 좀 욕심을 또 내시네요. 이쪽으로. 뭐든 좀 해봐야지. 살려봅시다 어떻게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에게 성대모사를 좀 더 많이 하라는 주문을 좀 넣어야겠습니다. 원래는 그런 주문이 없었나요? 주문이 없었는데 이제 그젠가요? 녹음해 보니까 자신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 근데 이분님이 약간 그 여유가 느껴져. 어떤?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딱 멘트를 할 때 조급함 없이 오래 했기 때문에 살짝 해가지고 가서. 조급함은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약간의 조급함. 아무튼 잘하시더라고요. 뭐 출연 횟수를 뭐 늘려보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방송에 늘만 하면 준다. 쌓이지가 않는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욕심 좀 있으시구나. 네, 은근한 또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힘 모아서 3구 타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또 3구 뭐 별거 있습니까? 구독자가 또 많이 드셨더라고요. 또 뭐 별거 안 돼. 또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네. 깔끔하게 줄거리로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빠져듭니다. 됩니다. 자, 줄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냐? 그래서 받아주세요 좀 방송님. 방송 안 할 겁니까? 방송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니까 오마주지가 우라카야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즈니스 트립으로 온 료헤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료에이는 작가예요. 소설가. 네, 소설가죠. 글을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서울에 비즈니스 출장을 왔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던 여자인 은희 한예리죠. 네. 네, 한예리에게 도움을 받아서 길을 찾게 됩니다. 네. 막상 그 약속 장소에 와보니까 여기 그 약속한 사람과 좀 뭔가 혼선이 있어가지고 예, 좀 시간이 떠서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본인의 직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네. 은희와 은희는 배우예요. 이 배우 지망생입니다. 연기 연습을 하는 장면이 이제 레슨을 받는 장면인가요? 네, 있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배우 지망생인데 이제 은희도 갑자기 이걸 도와주게 된 거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본인의 약속 있던 거를 약속 장소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남산에는 자기 남자친구인 현호가 있어요. 현호는 이 권율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아침 드라마에 좀 이렇게 뭐 주연까지는 아니고 한 조연 정도 출연하지 않을까. 그 정도 이제 롤이 있죠.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잘생긴 남자 배우. 네네. 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커리어를 출발하신 분이 꽤 있죠. 대부분 그래요. 뭐 약간 유부녀. 그 남편이 그죠? 네. 외도가 났거나 뭐, 아니면 그지 같은 새끼인데 남편이 그지 같은 새끼인데 유부녀의 어떤 순정을 다시 채워주는. 아니면 연하남. 네, 그러니까 연하남으로 해서 이제 젊은 CEO 뭐 이런 역할로 실장님?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역할로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아니면 뭐 서브 남주로 해서 뭐 그 유부녀의 남동생인데 뭐 그렇죠. 약간 그런 스토리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아침 드라마 맞나요? 아닌가요? 사실 아침 드라마 잘 안 봤습니다. 그냥 막장인 것만 알고 있어요. 김치로 싸대기 치고 막 이런 것만 알고 있어서.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막 스타병이 들었어. 막 그쵸? 브라운관의 얼굴 들이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사람도 알아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타나고 둘이 뭐 잠깐 시간 짬내서 데이트한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얘가 실수를 하죠. 그 막 장난치다가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버린 거야. 은희라고 하지 않고 유경이라고 불렀죠. 유경아 이렇게 부르죠. 그에 빡쳐가지고 은희는 그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깨 부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길에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은희가. 그 사람이 바로 운철이라는 사람인데 이희준 배우가 맡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과거가 있어요. 운철은 이혼남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이혼남인 건지 아니면 그 외도를 이혼 과정 이혼 과정이었던 건가? 이혼 중인데 그런 거였나요? 네, 별거 중. 네, 아무튼 그 과거였어요. 그래서 둘은 헤어졌는데 약간 운철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은희한테 살짝 아직 미련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 아직 당신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로 이어지다가 근데 나는 재혼한다. 그런데 나는 불행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재혼하기로 했어요. 다시 재결합하기로 그러니까 했어요.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네. 미친놈이에요. 돌아있죠. 은희도 씨발 빡이 친 거야. 근데 뭐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은희도 그 자리를 또 박차고 그 다시 남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전에 이제 현호랑 싸웠잖아요. 현호가 자꾸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은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다시 남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운철이 거기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졸려 따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미친놈이죠 이거. 진짜 개 싫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집에 가는 척 해놓고 또 개 싫다고 얘기해요. 또 지긋지긋하다고. 맞아요. 결국 그래서 삼자 대면을 하게 돼요.
재밌는 장면이죠. 네, 여기가 또 클라이막스죠. 어떻게 보면 3자 대면을 해서 은희는 뭐 되게 안절부절하는 게 나오죠 거기서. 네. 그냥 회피를 해버립니다. 모르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 해왔는데 네. 다 뽀록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호랑 운철은 둘이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술을 마시러 가게 되고, 은희 혼자 이 남산에 남겨져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돼요. 그 사이에 료헤이 또 씬이 중간중간에 편집으로 나와요. 네. 네, 료헤이는 설명을 드리자면 소설가인데 한국에서 번역된 소설이 나왔었고, 네. 되게 인기 없는, 뭐 부스 얼마 팔리지도 않은 100부 팔렸다고. 네, 100부 팔렸다고 나오죠. 네. 그것도 아마 행사용으로 뿌린 게 아닐까. 사실상 이제 안 풀렸다고 보면 되겠죠. 네네. 그래갖고 뭐 그런 또 최악의 료헤이의 또 최악의 하루가 그렇게 비춰지는 씬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료헤이가 남산으로 올라오게 돼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예리를 만나고 은희를 만나고 둘이 뭐 그 어떤 본인의 고향 이야기 그리고 은희의 뭐 어떤 이야기들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뭐 료헤이는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맞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너무 길지 않았죠? 중간에 조금 길어지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살짝 MSG 좀 쳐봤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줄거리 저는요 영화 재밌게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너무 대사 위주고 연기 위주여가지고 재미없게 보다가, 근데 뭔가 이 영화가 너무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게 이야기 구조가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 있고 메타포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배우들의 표정이 의미하는 바도 좀 느낄 수 있고 뭐 해서 여러 가지 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실 처음 볼 때는 그냥 되게 밍숭맹숭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렇죠. 근데 뭐 그냥 그림이 예쁘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톤을 가진 한국 영화도 좀 많이 두루두루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과거에 한 2000년대에는 뭐 독립영화나 이런 쪽에서 약간 이런 톤을 가진 영화들이 꽤나 있었는데, 감성을 자극하는 류의. 네. 근데 2010년 이후로 뭔가 시장이 이렇게 좀 커지고 이러면서 좀 이런 자극적임을 좀 뺀 거세한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업 영화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게 됐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반가운 그런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긴 웹드라마 보는 느낌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보단 그래도 때깔이 좀 좋지. 웹드라마보다는 그래도 유치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유치하진 않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웹드라마 좀 보십니까? 아니요, 저도 하나도 안 보는데. 뭐 저희 넷플릭스를 웹드라마로 봐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본 게 없습니다. 아마 웹드라마의 그 타겟층은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맞아. 아이돌분들 많이 나오시거나 뭐 좀 그쪽이 더 활성화되는 걸로. 웹드라마도 약간 유튜브랑도 구분이 안 되고 이런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짧은 대본 그 유튜브에 뜨는데 요즘 뜨죠. 보면 제가 이해하는 못하는 감성이긴 하더라고. 약간 타겟이 맞아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 것 같다. 네. 10살만 어릴까요? 더 어린가요? 더 어릴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가 뭐 그런 정도 그렇게 보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은희의 매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은희가 3명의 남자를 자신의 매력으로 어떻든 간에 매력으로 사로잡은 걸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은희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한예리 배우가 귀엽다, 사랑스럽다라고 느꼈던 영화가 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봤던 게 되게 이 감독이 이 조명을 되게 잘 써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빛으로 뭔가 이렇게 뒤덮인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게 여신 포스. 네. 그리고 또 한예리 배우랑 작업을 또 여러 번 더 테이블에서도 하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후로도 그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매력보다는 뭔가 이 메타포적으로 이거를 활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은희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얘기하자는 거죠. 네. 캐릭터로서 매력을 못 느꼈다 그러면 그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은희가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판타지를 좀 잘 만들어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극 중에서 나왔던 운철을 대할 때랑 현호를 대할 때가 다른 사람 같거든요. 그렇죠. 현호를 대할 때는 되게 편하게 대하죠. 근데 운철을 대할 때는 좀 되게 뭔가 청순 맑은 사람, 맑은 느낌, 맑은 느낌으로 본인을 이렇게 페르소나를 잡아서 하는 게 뭔가 이런 사람은 이런 기술에 조금 능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에 매여 사는 그런 여성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둘이 하는 게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륜인데 그 로맨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절절한 캐릭터성. 그러니까 정말 로맨스처럼 느껴지려면 그 사랑에 완전 진심이어서 불륜인 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는 좋았다. 나는 진심이었다. 당신의 어떤 상황이든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잡는 캐릭터죠. 네. 거기서도 뭐 약간 그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만남 되게 어렵게 한 거예요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그리고 그 회상씬들이 또 나옵니다. 운철이랑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그 다람쥐 그 도토리 그 사람들이 죽어서 다람쥐가 먹을 게 없다라는 그 얘기할 때 상당히 순수한 듯한 그렇죠. 하는 거 하잖아요. 선수죠. 그렇죠. 꾼이죠. 요망한 구석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매력이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부남인 운철에게는 좀 그런 면모가 끌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활의 때가 묻은 자신의 와이프보다는 설렘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그 분석을 딱 하고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알아서 이 몸에서 이 스스로 나오는 본능적인 끼부림, 본능적인 어떤 기술로 싹 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죠. 약간 끼부림으로 저는 좀 보는데. 끼부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끼부림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기술을 그렇죠. 기술이 높다. 기술 시계 들어가는 레벨루가 높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뭐 은희 저도 뭐 비슷한데요. 뭐랄까 연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승 연애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구간이 없지만 살짝 겹치긴 하더라도 연애를 쉬는 기간이 거의 없는 그런 연애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성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부류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거를 잘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항상 새로운 이성을 좀 보는데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데도 항상 열심히고 이런 분들 오히려 그 중간에 나오던 대사에 그 운철에게 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무슨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근데 사실 기계라는 거죠. 본인이 그거기 때문에 좀 발끈한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자기 고백을 만나고 있잖아 또. 네, 하는 거죠. 결국 또. 근데 이 한예리만 나쁜 게 아니라 나머지 그 3명의 남자도 다 사실 똑같은 딴주머니 사람들이에요. 예, 다들 이제 은희가 사라지면 다른 여자 만날 사람 또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현우한테는 은희 대신에 유경이가 있는 거고. 뭐 운철이한테는 은희 대신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 거고. 와이프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철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회이도 사실은 이제 요회이는 여자는 없는데. 네네. 근데 은희 말고는 만난 여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걔는 이제 소설의 소재로 연애를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남녀 모두 4명의 남녀가 사랑에 진심인 캐릭터들은 한 명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그냥 그 서로가 서로를 다 이용하는 느낌? 네. 요헤이마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현호는 진짜 좀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바람도 피고 했지만 네. 그거는 정말 그냥 한때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잡잖아요. 잡긴 잡죠. 네. 그 은희를 계속 전화로 미안하다 그러고 계속 잡잖아요. 그런 게 좀 계속 미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그런 씬에서 실망도 컸던 게 아닐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현호와 운철이 만나서 둘이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해놓고 사라진 다음에 둘이 사라진 다음에 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한 몇 시간 지난 후에도 해가 진 뒤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 열받으면 사실 그러니까 둘이 술 먹으러 간 건 거죠. 그냥 거기서 이제 은희 나쁜 년이구나 하고 결론 짓고 이제는 이제 마음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 둘이 조각을 해서 새끼들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술 먹다가 좀 친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네. 그때 얘기하셨던 나이 조각 제가 언제 그런 얘기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는데요. 초링이님이 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각모험 그 디스크 조각모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했어요? 디스크 조각모험 자주 해주셔야죠. 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4명의 남녀 모두, 그 상대방을, 그 자체로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가벼운 연애를 계속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호 같은 경우도 은희를 생각하는 그 지점이, 그냥 이제 그 이성과 이런 감정적인 다툼을 하는 것 자체도 그냥 하나의 유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진심으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막 좋아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유사 연애 감정 놀이 이런 거를 좀 하지 않나. 결과적 미션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명은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고 결과적으로 원했던 거는 이제 호텔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끝나고 촬영 끝나고 저기 호텔 같이 가자. 한번 하자. 네, 그게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그 은희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도가 높았나 보죠. 현아가 느끼기. 저도 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뭐 4명의 캐릭터 모두가 다들 그렇게 저 사람들 중에 최악의 하루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에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편집해 줄래? 네, 그러면 뭐 여기 이제 또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3명의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같이 뭔가 길을 걷는다거나 이런 씬들이 많이 나와요. 남산을 배경으로. 남산을 배경으로 많이 나오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길인데 그 길 위에 계속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은희의 연애
그러니까 은희의 어장이라고 할까요? 그 길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희의 어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장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뭐 은희와 연애 상태에 있는 사람 은희의 연애 상태를 길로 표현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호가 올라왔다가 운철이가 올라왔다가 현호와 운철이가 동시에 올라와서 문제가 생기고 이 둘이 퇴장하고 나니까 료웨이가 그 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료웨이와의 사랑이 또 기대가 되는 그걸로 저는 이제 길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그 남산 산책로 길 위에 올라선 남자와는 이제 연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그렇게 저는 봤는데 파이님은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그 어떤 마음 서로의 마음을 이게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처음에 료헤이랑 만났을 때 길을 갈 때는 그 서촌에서 길을 헤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마음을 알기 복잡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은 처음 봐서 뭐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은희와 료웨이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반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1대1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아예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좀 그런 복잡한 그런 힘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오히려 현호랑 걸을 때는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걷죠. 이게 좀 둘이 저는 이 마음이 서로 어느 정도 다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철을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아 그렇죠. 마주치죠.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멀찍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런 표현들이 그런 걸 상징한 게 아닌가. 나란히 걷는 시간은 사실 얼마 안 돼. 없죠.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영화에서도 일부러 좀 거세를 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카페에서도 이렇게 서로 그렇죠. 대치를 하고 있고 처음에 남산에서 만났을 때도 그냥 은희가 서 있는데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나타나죠, 운철이. 그러니까 나란히 같은 템포로 걸어가는 거를 이제 일반적인 상태의 연애 감정의 상태로 놓는다고 하면 이제 현호와는 그런 좀 더 긴 연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데 그렇죠. 운철이와의 관계가 끼어들면서 그 관계까지 좀 빠그러진 느낌이고 료웨이와는 이제 저녁에 만나서 같은 템포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앞으로 가능성이 좀 좋아 보였던 거고 그렇게 보이기도 걸음걸이의 특성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영리하게 좀 잘 사용한 것 같아요. 딱 그쪽을 좋아하더라고요. 남산, 그쵸? 서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카페 있는데 MK2라고. 그렇군요. 그쪽 경복궁 옆에 있는데 거기도 슬쩍 나오더라고요. 카페 어떤 점이 좋습니까, MK2는? MK2의 장점이 뭡니까? 그냥 분위기가 좀 있어 보여요. 분위기 좋다. 가서 인스타 올리기 좋다. 주력 메뉴는 뭐죠? 뭐 별거 없던 것 같은데 라떼? 라떼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한번 쳐보시길 바라겠고. 그래 뭐 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그래서 근데 파이님은 이 은희가 어떤 이성인 것 같으세요? 뭐 나쁜 년이죠 사실. 나쁘다고 보신다? 그런가요? 나쁘지 않나요? 저는 뭐 그냥 뭐 열심히 한다 연애를 그런 정도만 보지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죠.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잠깐 헤어진 상태. 헤어지지 않았던. 또 따로 연락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 그거는 느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이후로 좀 알게 됐는데 그냥 심증만 갖고 있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헤어졌는데 금방 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걸 볼 때 그때 그게 그랬었구나 정도를 느끼는 경험은 있죠. 이후에 헤어진 이후에. 네네네. 그러면 나쁜 년이 맞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도 한 명의 사람으로 느껴져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그쵸. 당시에는 상당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 연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진지한 연애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신뢰와 믿음을 주고 그다음에 미래까지 같이 그리는 그런 연애도 있고 이 정도의 은희가 하는 수준의 연애는 좀 가볍다고 보거든요.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뭐 서로의 성욕을 채워주고 이런 거 뭐 그런 연애에서는 사실 충분히 있는 일 아닐까. 물론 가벼운 연애가 시작해서 진지한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호와 은희나 저기 누구죠? 운철. 이 세 명이 하는 연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진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감정선만 저는 느껴졌어요. 그냥 서로 진짜 진심인 척하는 느낌. 그래요. 사실 서로 진심 아닌데. 네, 그러면서도 만나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 없었나요? 저는 좀 만나고 봐 보니까 우리와 관계는 이런 관계였구나. 그냥 이 정도구나. 네. 그래서 막상 헤어졌는데 슬프지 않은 그런. 근데 제가 약간 30대 이후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연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연애들이 살짝 그러니까 헤어져도 막 좀 빨리 치유될 정도의 마음만 준다라고 해야 되나? 깊게 가지 못했겠죠. 깊게 잘 못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아무튼 은희는 그래도 쌍년이지. 그런가요? 네. 근데 뭐 나머지 남자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다 나쁘다? 네, 저놈도 개새끼고 얘도 쌍년이고 다 그런 거죠. 개놈년들끼리 만났다. 네, 그렇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현호랑 관계는 조금 오래 바라왔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길의 어떤 그 상징이나 그 직업도 둘 다 배우인 거 보면 극단 생활 초기부터 이렇게 만나왔겠죠. 한 사람이 먼저 잘 됐을 뿐이고 한 명이 조금 더 캐스팅이 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권희 배우가 또 키도 크고 그래서 캐스팅이 돼서 조금 잘 나온 것 뿐이지 둘 다 고생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같이 한 시절이 또 극단에서부터 또 극단 다 극단 식구들 먼저 다시 가고 다 보내고 또 따까리 하고 그랬지. 따까리 청소했다는 얘기. 네, 청소하고 다들 이렇게 고생했다. 치우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쪽 얘기가 그기로 갑니까? 아무튼 그랬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럼 운철에 비해서는 현호와의 관계가 조금 더 진심에 가까운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운철과는 정말 그냥 오히려 약간 거기에 희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의 환상을 채워주고 그걸 바라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운철과의 관계는 사실 연기 연습 같았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연기 선생님이 하는 말. 너는 남자 앞에서 뭐 그렇게 웃지 마라고 얘기하고. 정확히. 그런 게 있죠. 연애는 많이 해라. 늦기 전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가 운철은 약간 그런가 일부러 한번 유부남을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배우 지망생으로서 가졌던 게 아닐까. 맞아요. 본인의 어떤 물론 호감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조금 더 쌓아서 그걸 연기로 태우겠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죠. 그쪽으로 좀 이제 본인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용도로 좀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철도 사실상 이제 은희를 대할 때 이혼 과정에서 심란한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여성으로 정도 이용한 거지. 실제로 이제 그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고 은희를 선택할 생각은 없었던.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 관계인 거죠. 운철과 은희는. 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혼 과정. 그러니까 이혼 과정도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네. 이혼으로 접어들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운철과 은희가 동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운철이는 나 이제 이혼남이야. 이혼남이어서 우리 집에서 너가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해서 같이 한 달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둘이 주말 부부인데, 네, 주말 부부인데 평일에는 없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평일에는 또 이렇게 한 척 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뭐 혼인의 상태를 추측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이제 이 헤어지는 과정에 어떤 그 과정의 빈 공간을 다른 여성으로 좀 채우려고 했던 의도는 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서로 이용을 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운철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뭐 저는 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네.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연애 시장에서 뭐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가벼움만 느껴지는 관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길거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제 이번에 이거를 다루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네. 이제 한두 번 이거를 좀 뜯어보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뭐 한 여자가 본인의 어떤 남자 관계들로 인해서 네. 망가져가는 이제 하루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를 띄고는 있지만 네. 그거 외피는 그렇고 이 결국은 이 김정관 감독이 본인의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 본인의 작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아닌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본인의 원래 고향은 홋카이도의 뭐 루모이라는 곳이었고 도쿄로 이사를 왔다. 네. 그리고 가끔씩 여행지에 와서는 그 고향의 꿈을 꾼다. 근데 고향의 꿈이 황폐한 곳이지만 꽃이 피어 있는 화려한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꿈을 꾼다라는 게 뭐 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판타지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이야기 전체가 결국은 그 료헤이가 생각한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게 이제 결국 이 감독으로 그러니까 료헤이가 감독이라고 치면 네. 그 이야기를 작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은희 같은 경우도 이 하나의 배우의 활용으로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뭐 초반에 너 뭐 연기 무용 전공했다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예리 배우가 실제로 무용 전공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한예리 배우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고 그 특성을 이야기로 녹였죠. 네네. 그래서 이 한예리 배우한테 이 세 가지 페르소나를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 각각의 남자들의 만남으로서 이렇게 좀 발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호를 만났을 때는 정말 인간인 이 한예리 배우 지망생인 이 한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운철을 만났을 때는 이 극중 인물인 배우로서 활약하는 그 한예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초반에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선배랑 그 연습실에서 막 연기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빛의 활용이 역광으로 이렇게 딱 때려주는 씬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약간 무대 연출에서 이렇게 조명을 쓰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운철과 카페에서 대하는 씬을 보면 정확히 또 역광으로 그 한예리가 빛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우로서 이거 그 본인의 페르소나가 주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고 료헤이를 만났을 때는 그냥 작중 인물로 활용이 되는 그 배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눠서 배우의 일상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 배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뭐 괜찮죠? 이런 해석? 재밌는 해석이 네,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아니요, 그냥 저기 따라해봤습니다. 이동진 갑자기? 네, 이동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동진 성대모사는 상당히 어렵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류웨이와 서천에서 만나는 장면에는 진짜 그냥 뭐랄까 배우로서 한예리가 나오는 거고 남산 산책길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인간으로서 남자친구와 만나는 한예리를 말하는 거고 온철과 만났을 때는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한예리가 이렇게 나온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남산 산책길이 그냥 길인데 그냥 길을 계속 이제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하나의 무대 공간처럼 이렇게 실제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예리가 남산으로 올라가는 게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그 무대에서 계속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류웨이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남산을 떠나는 거잖아요. 류웨이와 그 반대쪽 길까지 쭉 걸어가면서 그래서 뭔가 그 류웨이가 만나서 이제 그 대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로 대화하니까 거짓말을 하기 힘들다. 나는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 류웨이와의 관계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배우로서 내려놓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지 않나. 그거를 좀 알려주는. 그것도 그렇고 그 류웨이가 초반에 본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예리도 마지막에 또 저는 원래 무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허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본인은 허구를 쓰는 사람이고 허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거를 류웨이는 굉장히 이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 인물 뭔가 이것들이 좀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영화적인 작법으로 인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빛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영화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싸하죠? 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류웨이가 왜 소설가로 등장할까요? 어쨌든 뭐 이거 보니까 각본도 김정관 감독이 쓰고 감독도 본인이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사람인 것에는 둘 다 같은 거니까 페르소나인가요? 네, 본인의 어떤 페르소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오히려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낯선 공간에 와서 이 이야기들 벌어지는 거를 이게 좀 표현이 된 건데 좀 그런 게 뭐 한 명의 작가로서 이 새로운 세계를 이게 창조해내는 느낌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든 이후에 이 김종관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조금 더 봤는데 더 테이블이랑 그 어제 페르소나 밤을 걷다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사람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표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더 테이블도 보면은 약간 단막극들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 네 명의 인연이었나요? 아무튼 한 테이블을 그 네 명의 커플들이 네 명의 커플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하는 이야기 듣는데 그 옆에 되게 큰 통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통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대화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어떤 영화의 모습을 좀 띠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 페르소나 같은 경우도 이게 밤을 걷다 같은 경우도 이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극 중에서 보면은 그 아이유가 맡았던 역할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남자친구가 그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그리워해서 꿈속에서 다시 만나서 꿈에서 막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 꿈이라는 게
감독의 저는 그 영화 예술 자체가 이제 감독의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에서 보시면 또 같은 게 아닌가. 결국 이 사람은 계속 이 영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른 외피들을 씌워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섹시합니까? 좀 약간 오늘은 좀 오늘은 뭔가 해석에 칼을 갈고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좀 평소는 깔깔이의 느낌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합니다. 참 낯선데요? 네, 괜찮죠? 네. 또 영화 이 팟캐스트를 좀 구력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나 짬 좀 먹었다. 네, 좀 한다. 이 여름 욕은 좀. 그런가요? 욕은 좀. 욕에 좀 민감합니다. 네. 맥락 없는 욕은 좀. 어쨌든 그러면은 이 은희와 료웨이는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뭐 마지막에 나눈 씬은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과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주연으로 활약하는 그냥 그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페르소나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빛이 있을 때는 진실이고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게 하루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진실이었고 밤에는 이게 허구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웨이는 은희를 아침에 딱 단 한 번 만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했다라는 나레이션이 끝나고 이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잠깐 마주쳤던 본인에게 친절했던 그 여자를 만나고 사실 이 사람이 이 뒤에서 뒤틀려 있다라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좀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그리고 충분히 그 길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한예리라는 은희라는 사람의 그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길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기도 하고 또 미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뭔가 좀 그 표정을 활용하는 모습이랄지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난 낯선 여성이지만 되게 매력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남산으로 갔는데 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만날 가능성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은희가 남산 밑으로 당연히 내려갔겠죠. 굳이 왜 거기서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소설가로서 류회의 상상이 마지막으로 펼쳐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씬이 나오기 전에 그 최유아 배우가 맡았던 아마 현경 이름이 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경을 만나서 근데 현경도 허구로 나오죠.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그 둘이 인터뷰를 대담을 해요. 그러다가 당신은 그러니까 일본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 당신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가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둘이 풀샷이 나오는데 현경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죠. 현경과 헤어지는 인사가 안 나오죠. 인사도 안 나오고 갑자기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이 다 허구였던 거였고 그냥 사실 남산이 있는 줄 없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때까지. 본인이 남산 간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이야기들이 다 그냥 잠깐 만났던 인연으로 그렇게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결국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선사해 줄게 라는 식으로 좀 끝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틀로 해석을 해볼 때는 이제 은희와 요레이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창작자의 관계 정도로.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을 남녀로서만 본다고 하면 그 대사 나오는데 은희가 이 남산 산책로에 왔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현호랑 만났을 때도 그 길이 끝나기 전에 현호랑 만나서 끝나고 운철이랑 만났을 때도 걸어가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고 그렇죠. 운철과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 이런 끝까지 걸어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산 산책로가 은희의 사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공간을 이제 비유한 거라고 보면
류웨이와는 이제 끝까지 걸어가 볼래요? 라고 먼저 은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류웨이도 좋다고 계속 걸어가자고 얘기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이 두 사람을 지금 방해할 요소가 또 없기 때문에 뭔가 이 두 사람은 연결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지 그런 것 같고 그 느낌으로는 네. 글쎄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은희나 류웨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해 볼 가치가 있는 관계. 그쵸. 자기 자신을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빈 구석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네네네. 은희로서는, 일본인 소설가를 만나면 또 어떤 게 나의 연기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류웨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쓸만한 매력적인 캐릭터니까 놓치기 쉽지 않았다. 네, 근데 그걸로 시작해서 연애가 출발이 될 수도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매력을 느낀 포인트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뭔가 나에게 득될 것에서 출발한 연애 같은데 이게 이제 정말 진지한 사랑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릴 만한 정도의 깊은 관계가 될지는 뭐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시작하는 연인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충분히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무용 살짝 보여주고 이런 게 그 운철을 만났을 때 되게 그런 청초한 느낌. 이랑 살짝 또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느낌보다는 그런 게 그러니까 약간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오묘하게 좀 잘 보여줬어요. 한예리 배우가. 그래서 좀 그 마지막 씬도 좀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끝나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영화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저 화장실. 네. 콜백 안 하는데 맞네. 화장실 먼저 가세요. 제가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저 빌바온데요. 지금 화장실 가셔가지고. 네, 주무신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요. 네. 이제 지금 일어나신 건가죠? 일단은 집들이 겸 갈게요. 이미 거의 다 했어요, 녹음을. 그러니까 녹음은 참여 못하더라도. 네. 내가 지금 들을게요. 미안해요. 어디신데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차 타고? 네. 어디쯤 오셨는데요? 일단 가는 중이니까 가서 연락드릴게요. 어디쯤인지 거의 다 끝냈는데? 녹음 못하지. 예. 네네네. 네, 미안해요. 일단 내가 도착해서. 한 30분 내로 오시는 거예요? 뭐 저녁, 점심 같이 드시죠, 그러면? 네, 그래요. 30분 내로? 괜찮으세요? 네. 와서 그럼 연애 얘기 좀 하시죠. 와서 좀 딸까요? 네, 좀 우리 쉬었다가. 2부 느낌으로. 네, 2부 느낌으로. 그래?